일단 해보면 똑똑해지고 일단 해보면 건강해지는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제안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삭신이 쑤신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너무 많이 들었죠. 어릴 네. 때부터도 어르신들이 그냥 여기저기 몸이 아프다고 할 때 그냥 뭐 삭신이 쑤신다 그냥 입에 달고 사시잖아요. 삭신이 어딜까요? 삭신. 삭신이 어딜까요? 뼈 아닐까요? 뼈. 예. 이 삭신이요, 온 몸의 뼈마디와 근육을 뜻한다고 합니다. 근육까지도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삭신이 쑤신다는 거는 정말 온몸에 안 아픈 구석이 없다 이런 말인데 뭐 나이가 들면서 이제 삭신이 쑤신다. 선배님 괜찮으신 거죠? 네. 저도 요새 아침에 일어나면 삭신이 쑤십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아예 저도 뭐 쫓아가고 있는 입장이지만 네. 그닥 뒤떨어져 있지 않기에 저도 아침에 이제 날 추워지면서 약간 여기저기 일어날 때 뻐근하고 좀 뿌듯하고 그래요. 네. 어떠세요, 김보아 선생님은? 아우, 저도 관절이 안 좋아요. 네. 어깨하고 무릎이 다 안 좋은데 특히 어깨는 제가 7년 전쯤인가 화분 들다가 되게 삐끗하면서 50견이 왔는데 그 이후로 툭 하면 어깨가 결리고 담 걸리던 것처럼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뭐 이렇게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텃밭 가꾸고 이렇게 막 일을 좀 막 여기저기 좀 벌리는 스타일이라 툭 하면 무릎 아프고 툭 하면 어깨 아프고 맞아요. 좀 그럽니다. 몸이 아픈 줄 알면서도 그냥 어떻게 뭐 계속 안 움직일 수 없고 맞아. 계속 부지런하게 좀 움직이셔야 되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네. 어떻게 치료는 좀 꾸준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쩌다 많이 아프다 싶으면 한 번씩 가고 이제는 아파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놔둬요. 근데 아픈 지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뭐 뭘 해도 좀 큰 차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그러니 근데 그게요,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사실 뭐 특별히 어디 다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한두 군데씩 생기면 아유 이제 나도 이러는구나. 이건 내가 이제 안고 가겠구나. 요즘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가겠구나. 이러면서 이게 이제 받아들이고 동반자 습관들. 개념으로 가는 건데. 근데 그게 안 그러니까 좋은 거래잖아요. 주변에도 이렇게 저처럼 어디 한두 군데는 다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아유 나이 되면은 다 그렇겠구나 하고 그냥 살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든 통증에는 이유가 있고 또 원인을 정확히 또 파악을 해야 치료가 될 수 있으니까 꾸준히 좀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쑤시고 저리고 여기저기 결리는 내 몸, 이 정확한 통증 원인을 찾는 것부터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까지 오늘 여러분께 남김없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는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시청하시면서 댓글로 참여할 수가 있고요.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의견이나 궁금증 바로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카카오톡 어플 여시고 상단에 있는 돋보기 누르신 다음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를 입력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 채택해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통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네. 근데 통증에도 좋은 통증, 나쁜 통증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요리를 하다가 뜨거운 냄비를 모르고 만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 뜨거! 하고 얼른 손을 거두죠. 네. 그 짧은 순간에 이걸 뜨겁고 위험한 물건이니까 손을 떼야겠다라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통증으로 신속하게 신호를 줘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인데요. 또 만약에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타박상을 입었다면 쓰라리고 아프죠. 그걸 못 느끼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죠. 통증에 노출될 수 네. 있잖아요. 그렇지만 상처가 서서히 아물면서 통증이 사라지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이건 좋은 통증. 정확한 명칭으로는 급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 반대에는 만성 통증이 있습니다. 아니, 만성 그러니까. 통증이 나쁜 통증인 건가요? 네. 네네네. 이게 위험 신호가 되어주는 게 통증일 수 있고, 그래서 그 어느 정도 통증이 치유가 되면 이제 사라져 줘야지 이게 이제 착한 역할을 한 건데, 그러면 만성 통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도 잔소리도 하루 이틀이면은 괜찮은데 한 인이백이죠? 30일, 6개월, 1년 되면은 네. 이제 그 잔소리가 제대로 안 들리죠. 그렇죠. 그게 바로 만성 통증인데 이런 좋은 급성 통증에서 몇 단계를 거쳐서 오래 지속되고 반복되면 만성 통증이 되는데 그 어떤 과정 거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통증이 3개월 이상 계속되면 네. 또 치료가 잘 되지 않고 또 그 상태로 만성 통증이 되면 통증이 수개월 또는 수년간
불규칙적으로 재발합니다. 근데 급성 통증은 이제 아픈 부위가 나타나고 이제 사라지면서 통증도 사라지는 거라고 하셨는데 만성 통증은 왜 이렇게 아픈 부위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만성 통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몸이 통증을 느끼는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넘어졌다고 치자고요. 이때 무릎 부위의 피부, 근육, 뼈에 있는 통각을 느끼는 조직이 강한 자극을 받고 그러면 신경계가 대뇌에 이 신호를 전달하고 뇌에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신기하게도 일사불란하게 신호를 전달해서 뇌로 탁 가가지고 그때 탁 알아채는 거잖아요. 네, 이건 정확한 전달 체계가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치료 방법이 적절치 않아서 이 과정을 너무 오래 끄는 거예요.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지연 씨 만약에 생방송을 네. 하루도 안 쉬고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3개월, 6개월 계속 하면 더 잘하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한 제가 봐도 30년 정도는 해야 이제 내가 좀 생방송 좀 하는구나. 이럴 수 있는데 네. 일단은 너무 이게 익숙해지니까 그냥 밥 먹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뎌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늘상 돌아가는 거니까. 그 몸에는 또 나도 모르게 이제 과부하가 많이 걸릴 것 그쵸. 같고. 맞습니다. 이게 진짜 힘든지 모르고 계속 간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신경계도 마찬가지로 그냥 처음에 겪는 거는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이게 지속되면 신경적인 현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과부하가 걸려서 고장이 나버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습관적으로는 전달하다가 정보가 더 들어오지도 않는데 전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얘기해서 그냥 배달업체에 계속 연락을 안 하는데 계속 배달 음식만을 만들고 있는 그러게 거예요. 말이에요. 그럼 위험하겠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있지도 않은 통증을 뇌에서는 마치 있는 통증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원인되는 질환을 아무리 치료를 해도 뇌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뇌의 오류 때문에 완치율이 떨어지고 만성 통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무릎이 안 좋아진 계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하루에 20분씩 계단을 막 뛰어서 오르락내리락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 무릎에 무리가 왔는지 되게 시큰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그만두면은 괜찮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때 이후로 아직까지 무릎이 시큰거리고 되게 아프거든요. 따로 뭐 병원 가서 뭐 치료를 받지는 않으셨어요? 네, 뭐 뒤늦게 이제 받아봤는데 네. 한 2년 동안 한의원 다니면서 이제 침 치료를 계속 받았어요. 근데 이게 나아지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포기 상태예요. 그래서 근데 조금 늦었지만 치료를 받았는데 왜 안 낫는 건가요, 선생님? 근데 예를 들어서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네. 회복되면 좋죠. 근데 계단만 보면 아픈 거예요.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만성 통증이 되는데 신기하다. 치료 시기를 놓쳐서 만성 통증이 이렇게 돼버리면 뒤늦게 치료 아무리 해봐도 계단 보면 아픈데요, 뭐. 그러니까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 신경계가 이미 고장이 나버려서 없는 통증까지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학습이 돼버렸나 봐요. 그렇죠. 닿기만 해도 너무 아프게 느껴지고 통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을 느낄 정도의 자극이 아닌데도 통증을 느끼거나 실제보다 더 심한 통증으로 느끼게 되면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불규칙적으로 통증이 재발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래요. 무서운데,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뇌는 정보를 통해서 감정을 결정하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는데 통증 신호가 계속 자극을 보내면 편도체가 이거를 나쁜 감정으로 인식을 해서 스트레스와 우울, 근심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만성 통증과 우울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통증의학 저널에 의하면 만성 통증 환자 대부분이 불면증과 무기력증, 우울증, 불안증까지 앓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은근하게 통증의 신호가 계속 오니까 이게 내가 지금 낫는 중인 건지 아니면은 모르고 지나갔다 큰일 나니까 빨리 병원을 가봐야 되는 상황인지 네. 이게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면 내가 만성 통증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대한통증학회에서 발표한 통증 점수 자가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 7개 문항을 통해서 지금 내가 겪는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점수를 매겨볼 수 있어요. 네. 문항마다 한 1점에서 5점 정도까지 점수를 매겨서 총 점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통증 점수 자가 진단 시청자 여러분도 저희하고 함께 한번 해보셨으면 해볼까요?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 드릴게요. 네. 자, 통증 점수 자가 체크 첫 번째는 지난 한 달간 통증으로 인해 직장 가사 활동이 힘들었던 날은 1번 5일 이하는 1점, 6일에서 10일은 2점, 10일에서 15일은 3점, 16에서 20일은 4점, 21일 이상은
5점입니다. 자, 점수 매기고 계시죠? 두 번째 질문은 지난 한 달간 통증으로 인해 수면 장애를 겪은 날은입니다. 5일 이하면 1점, 6일에서 10일은 2점, 11일에서 15일은 3점, 16일에서 20일 4점, 21일 이상은 5점이네요. 세 번째, 평상시 느끼는 피곤함의 정도는 전혀 피곤하지 않다 1점, 약간 피곤하다 2점, 피곤하지만 견딜 수 있다 3점, 겨우 생활할 수 있다 4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5점입니다. 다음은 평상시 느끼는 우울함의 정도는 전혀 우울하지 않다 1점, 약간 우울하다 2점, 우울하지만 견딜 수 있다 3점, 겨우 생활할 수 있다 4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5점. 자, 다음은 다음과 같은 통증이나 감각을 이상 부위에서 느끼나요? 1번 타는 듯한 뜨거운 느낌, 2번 시리고 찬 느낌, 3번 찌릿찌릿하게 감전된 느낌, 4번 저릿저릿한 느낌, 5번 감각이 떨어진 증상, 각 항목당 1점이네요. 다음은 통증으로 인해 운동이 꺼려지시나요? 통증이 생기기 전에 평소 운동으로 관리한다 1점, 통증을 극복하고자 더 열심히 운동한다 2점, 평소 통증이 있어 운동하는데 약간 지장이 있다 3점, 운동을 하면 통증이 심하다 4점, 아파서 전혀 못 움직이겠다 5점이네요. 마지막인데요. 평소 자신의 얼굴 표정과 가장 가까운 그림은 무엇입니까? 밝은 표정부터 어두운 표정 이제 순서대로 가는데요. 1점, 2점, 3점, 4점, 5점. 5점으로 갈수록 많이 우울함을 느끼는 거네요. 저는 이렇게 쭉 매겨보니까 저는 총점이 14점인데 이전 씨는 어떻게 저는 한 나왔어요? 9점, 10점? 뭐 아주 뭐 양호한 것 같은데요? 아무 느낌이 없는 거가 9점, 10점. 몸이 워낙 쿠션감이 좋았어. 네, 워낙 또 낙천적이시다. 저는 그다음 12점 나오네요. 12점 정도. 네. 사실 저보다는 저는- 낮으신데요? 아니 저는 우울할 때는 일부러라도 제가 웃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점수가 좀 플러스가 돼서 제가 12점에 그친 것 같아요. 9점, 12점, 14점 이 나왔는데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선생님? 저희 어떤가요? 자, 이 테스트에서는 21점이 기준이고 21점 이상이면 일상에서 통증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뜻이라서 오.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한 정도고요. 세 분 다 21점이 되지 않으시지만 그렇더라도 현재 나의 통증 상태를 가늠하시고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 아플 때 이거 이제 나도 이제 나이 들었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네. 왜 이러지? 원인이 뭐지? 어떻게 하면 이게 통증이 없어지지를 좀 알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유독 아픈 일명 통증, 단골 부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네.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네. 자, 첫 번째로 알아볼 부위는요. 요즘 여기 안 아픈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목. 뭐 거의 뭐 전에서. 일상적으로 예, 예. 뭐 저희 아이들까지 학생들도 다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목 지금 얘기하니까 저 지금도 뻐근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난 적이 없어요. 요새 뭐 그 휴대폰 사용도 많이 하고 네. 고개 숙이면서 이제 작업들을 많이 하니까 맞아요. 목이 이제 상당히 이제 무리가 가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안 좋은 자세 오래 유지하면 이게 거북목이 돼가지고 더 아프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목이 부은 적이 있거든요. 저도. 네. 그럼 이 목 통증하면은 이게 근육통인가? 아니면 뭐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가? 맞아요. 뭐 이런 것 때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네. 그럼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죠. 목 통증 대표 질환 근육통. 목 디스크. 근육통과 목 디스크. 요거 먼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한 자세를 유지하는 등 잘못된 생활 자세로 인해 나타나는 목 부위 근육통과 네. 정식 명칭으로는 경추 수핵 탈출증이라고 부르는 목 디스크가 목을 아프게 하는 대표 질환입니다. 네. 근육통과 목 디스크 통증 이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근육통은 뒷목 주변이 좀 뻐근하고 당기듯이 아프고 목 디스크 경우는 뼈와 뼈 사이의 완충제 역할을 하는 추간판이 빠져나올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오른쪽 또는 왼쪽 뒷머리 통증하고 더해서 같은 쪽 어깨, 팔 내려가면서 손까지 아프거나 저릿한 통증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목 부위 그 부위만 통증만 놓고 보면 근육통은 근육이 아프니까 누르면 바로 통증이 느껴지는데요. 디스크는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살짝 이물감도 있고 저릿한 증상이 목뿐만 아니라 손끝까지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경을 건드리니까. 네네. 그러면 근육통도 아니고 목
목 디스크도 아닌데 목 부위가 아플 때 의심해 봐야 될 수 있는 증상이 있대요. 그래요? 뭐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목 부위 아플 때 의심할 어쩌면 통증. 뭘까요? 폐암. 폐암이요? 오, 되게 의외인데 폐는 요 가슴 가운데 양쪽으로 해가지고 있는 앞에 이렇게 여기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목이 여기랑 목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신기하네요. 굉장히 이상하죠. 네. 바로 이게 연관통이라는 통증 때문이에요. 아니 선생님 잠깐만요. 연관통이요? 그러면 두 가지 사이에 연관이 있다. 뭐 할 때 쓰는 그런 연관통인가요? 맞습니다. 우리의 감각신경은 뇌에서 나무처럼 한 줄기로 내려와서 우리 몸의 곳곳에 여러 갈래로 퍼지는데 피부 장기 곳곳으로 다 퍼지는데 이 중에서 어떤 부위에 이상이 생기면 이 부위와 같은 감각신경을 공유하는 다른 부위에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위나 간처럼 내부 장기에서 이상이 생겼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특정 피부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와. 한마디로 이제 뇌의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통증하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어디 그냥 찔레면 아프고 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이 통증에 대해서 오늘 이게 알면 알수록 굉장히 뭐 세계가 넓고 심오한 것 같은데 뇌가 이렇게 그 착각을 자주 하는 줄은 몰랐네요. 그러니까.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뇌가 착각을 했다고 그래서 그냥 아무 데서나 통증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연관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분명히 어디와 연관이 돼 있다는 건데 그러면 목에 정확히 어디에 연관이 돼 있나요? 폐와? 자, 여기를 보시면 네. 여기 이제 왼쪽 목덜미부터 등 윗부분 여기까지 폐로 인해서 통증을 느낄 수가 있고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앞면을 보시면 앞면에는 목 앞부분에도 폐암으로 인해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연관통의 경우에는 피부로 통증이 느껴지기 때문에 신경계나 근골격계 질환으로 착각하기가 쉬운데 특히 이제 이런 앞부분이나 자 이런 뒷부분은 근육통으로 생각하기가 쉬운 부위죠, 사실.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이 부위에서 알 수 없는 통증이 계속된다면 폐암 가능성까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폐암은 초기 증상이 없기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폐암은 사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는 편이라서 이미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면 폐암 말기일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런데 이제 폐암의 경우는 증상이 악화되면 다른 부분으로 퍼지면서 몇 가지 경고 신호들이 하나씩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연관통이에요. 그러면 이제 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이런 연관통이 생기나요? 네, 몸속 장기는 밖에 있는 피부보다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이 피부보다 장기들이 둔해요. 네. 그래서 연관통이 나타난다면 관련 장기에서는 상당히 이 둔한 애들이 느낄 정도면 병이 꽤 진행된 경우가 사실 많겠죠. 그래서 종양이나 만성염증은 비교적 통증이 둔해서 무시했다가는 더 큰 병으로 변질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통증을 관찰해야 되는데 이 연관통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지연 씨 손하고 신동진 씨 손을 제가 눈을 감고 잡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누가 소리를 지르는지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지연 씨가 피부고 신동진 씨가 어떤 장기라면 폐라면 네. 이지연 씨가 진짜 아파서 소리 지르는 건지 신동진 씨가 아파서 소리 지르는 건지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신경 두 줄이 거기서 뇌가 착각을 하는 거군요. 두 줄이 척수라는 신경에 같이 합류가 돼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아픈지를 뇌가 착각할 수 있죠. 그래서 피부를 보고도 장기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연관통입니다. 야, 근데 오늘 진짜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러게요. 아니 솔직히 목이 아프면 아 내가 잠을 잘못 자서 담 걸렸구나. 아니면 뭐 어디 삐끗했나 그래서 파스 붙이고 뭐 정형외과 가가지고 물리치료 받을 생각을 하지 폐까지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서 병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 게 우리가 어디가 아플 때는 그 부위별로 과를 찾게 되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목 아프면 목 보는 과를 가게 돼 있으니까 네. 그걸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정형외과에 가서 목이 아파서 왔다, 어깨가 아파서 왔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만 진료하실 수밖에 없고 맞아요. 원인 자체가 내부 장기에 있다면 우리가 내과를 갔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못 하니까 뭐 어깨가 좀 나아지면 괜찮겠지 하다가 반복되면서 계속 개월수가 늘어나면서 진짜 원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시간은 흐르는데 통증이 안 나아지니까 치료가 소홀히 되거나 체념하게 되면서 급성 통증으로 끝날 일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아플 때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알아요. 그렇지만 사실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덜 아프고 안 아픈 방법을 알고 싶거든요. 맞아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우리 문규